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경락의 키워드. 예. 새로운 코너니까 한 명씩 또 다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를 해야 되네요. 예.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방금도 이름을 소개해 주신 이경락입니다. 뭐 이제 재밌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경락 이렇게 마사지 할 때 생각하시면 경락 마사지 할 때 그 네, 경락인가요? 혀를 제가 좀 확실하게 이제 풀어드리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는 일은 그 비플라이 소프트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AI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온갖 좋은 건 좀 갖다 붙였고, 그리고 제가 언론학을 공부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박사세요? 네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약간 머슴형으로 생겼고, 그러니까요. 뭐, 병방사형 약간 뭐 북한 뭐 김정은도 닮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무게감은 대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여대에서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겸임 교수. 겸임 교수는 뭘 겸임하는 건가요? 이제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임이 아닌 거죠. 그 학교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제 전임 교수는 아닌 거고, 제가 뭐 이렇게 꼭 겸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한국 사회가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교수 인플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댕댕이나 음매나 막 자기 교수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여론 지용도가 좀 왜곡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저는 전임이 아니라 겸임입니다를 좀 밝히고. 너무 겸손하시네요. 어쨌든 뭐 전문가는 맞잖아요. 빅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다 만져서 분석하고 뭐 결과를 내놓는 분이니까 저희가 뭐 이분을 믿어야죠 일단. 네, 믿어보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코너는 한 주간의 이제 키워드 뉴스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지난주에 화제가 됐는지. 근데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저희가 좀 특별한 걸 했습니다. 사실은 피하고 싶었어요, 살짝. 왜냐면은 너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또 조국 장관을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했는데, 그냥 한 주간을 한 게 아니라 8월 9일이었나요? 후보자 임명을 8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거의 2달간의 전체 언론, 그냥 뭐 10개 언론, 20개 언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언론을 다 분석했어요. 이건 그래서 좀 무거웠죠, 데이터가. 네, 좀 데이터가 좀 무거웠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사실은 저 언론사를 축소를 시키긴 했지만 본래 수집한 언론 보도심은 이제 15만 개 정도가 이제 수집이 되었었으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뭐 짧지만은 이게 들어야 돼요. 어쨌든 네네.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게 사짜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분석 방법론 살짝 빨리 해주세요. 왜냐면 노잼은 바로 아까 전에 보셨죠. 이거 바로 나갑니다. 이거 바로 나가니까 짧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으로는 이제 주요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채널들이 포털이다 보니까 포털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거나 댓글 달거나 공감하는 뉴스들을 수집을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뉴스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집을 했을 때 이제 가만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기사는 어떻게 수집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프라인 기사 이게 지면을 OCR로 처리가 된 것들을 글자 텍스트로 그렇죠. 그걸 텍스트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까지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제어 처리를 하게 되죠. 이제 후보자로 되어 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국면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9월 25일까지를 했긴 했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고 그리고 임명을 했었던 9월 9일까지를 하나의 첫 번째 국면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 달이네요.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조국 후보자 임명, 장관 임명까지.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도가 정말 핫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언론에 대한 비판들도 정말 많았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명이 된 다음에는 언론들이 어떤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 9일부터 가장 최근까지 25일까지를 따로 분석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봤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 먼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조국 기사 100만 건 맞습니까? 일단 100만 건이 나올 수가 없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막
여당에서도 다 118만 건이다, 뭐 몇만 건이다 막 다 얘기해서 네. 우리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매체인 뉴스톱이라는 매체에서 이미 그 매체 훌륭합니다. 이미 그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에서도 사실은 그게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미 밝혔고 저희가 이제 서버를 통해서도 그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회사에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네이버보다 더 많은 매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보다 많은 매체를 1,700개 매체를 저희가 왜냐하면 뉴스 빅데이터를 서비스해야 주는 게 저희 일이기 네이버가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800개? 1,200개. 1,200개. 다음이 1,200개 아닌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네네. 아무튼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더 많으네요. 네네. 저희 온라인 온신협이나 인신협 그런 매체들까지도 저희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1,700개 매체, 저희 계약한 매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저희 크롤링하는 매체들도 있는데 그 매체들을 다 살펴봤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 기사를 내고 어떤 같은 경우 거의 똑같이 다음번에 내서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사를 전송한 거를 비슷한 걸 또 쏜다. 그렇게 그러니까 2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복 집계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중복 집계가 됩니다. 근데 그 중복 집계를 감안하더라도 100만 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대략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일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까지 했었던 게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 10만 한 달간? 한 달간 10만 6천. 그러면 엄청 10배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들었던 거. 그리고 1,700개 매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는 실제로 거의 보도하지 않는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주 영세한 데는 하루에 뭐 2-3개 뉴스를 못 만드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했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뉴스. 오케이. 그러면 일단 100만 건은 아니고 10만 건 정도였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저 전체 일단 총괄 개요를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전체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체 부정적으로 나왔죠, 일단. 일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또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AI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논조 분석을 할 수 있는 저희 AI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 이런 거 들으면은 괜히 주눅 들어. 뭐 AI 막 딥러닝 막. 네네. 딥러닝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아주 뭐 높은 기술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7만 건 정도를 이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어휘들에 따라서 어휘 점수를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요렇게 됐으면 요거는 비교적 뭐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 같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어휘들이 많으면 중립적이고 이런 것들은 부정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휘의 그 기사의 어떤 전체적인 논조가 어휘에 따라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를 그 판가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근데 그걸 사전 룰 베이스인 사전이 아니라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딥러닝으로. 근데 그 결과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국 이번에 뭐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이게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데이터 중에서 가끔 이제 긍정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재밌어서 한번 누가 긍정이 있구나 해서 봤더니 이제 데이터 오류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조국 수호로 인해서 독도 지킴 이런 것들이 긍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오류된 데이터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립과 부정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율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5% 정도가 부정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건 중립은 오히려 중립은 이제 45% 정도의 수준에서 긍정은 제로. 긍정은 제로입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그 후보자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은 약간 불만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그렇죠. 언론 어떻게 우호적인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네요. 언론 보도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죠. 어쨌든 뭐 중립을 긍정으로 평가한다라면은 살짝 5.5 대 4.5 정도.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언론사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국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중립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약간 오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 약간 변화를 보입니다. 일국면에서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 다른 언론처럼 뭐 오히려 그러니까 부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국면 그러니까 임명 이후에 보게 되면 약간 긍정이 좀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한겨레는 처음에 일국면 조국 장관 임명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이었는데 장관 임명된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다른 언론사는 그런 거가 좀 없어요? 다른 언론사는 그대로 좀 유지되는 편이고 그래요? 한겨레도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뭐 7-8%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전 앞뒤로 해서 뭐 어떤 이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거는 어쨌든 한겨레 논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럼 조중동 뭐 여기는 좀 어떤가요? 뭐 특이할 만한 게 있나요? 이제 논조가 아니라 이제 국면별로 실제로
강조된 어휘들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가를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어휘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이제 의미 연결망이라고도 흔히 표현하는데 주요 어휘가 어떤 어휘들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들이랑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이런 의미를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이제 그것들은 빼내겠죠.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단어들,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거, 청문회 이런 거 빼고서 의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의혹. 네. 의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봤더니 의혹이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그렇죠. 단어로 연결된 게 뭐 표창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나올 수 있고 펀드가 자신이 나올 수도 있고 펀드가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그 일국면과 이국면에 좀 차이를 보입니다. 재미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제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일국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일보와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또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성향, 중립적인 성향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일국면과 이국면에 좀 매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국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들 많고, 의혹이라고 했을 때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의혹과 연결된 어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휘, 이것도 의혹, 이렇게 또 의혹인데, 근데 이국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임명 이후에는 그런 보수 신문들이랑 이른바 좀 진보적인 신문들이 굉장히 좀 차이를 보입니다. 보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라는 네트워크도 연결되고, 그리고 관계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 관계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검찰 관계자나 혹은 그런 검찰발, 흔히 뭐 빨대 저널리즘이라고 하지만 검찰 정보원이 흘린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혹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일보나 뭐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의혹과 관련된 어휘들이 그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도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경우도 한 줄 요약, 조중동 검찰 빨대가 많았다 지금 그거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렵게 이해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걸 근거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만 짧게. 자, 네이버 댓글 어떻게 나타났나요? 댓글 분석해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저 20만 개의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20만 개? 와. 2만 개.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그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론조사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 그 보도와 관련된 댓글들을 세 보도였는데 수집해봤더니 2만 개를 가지고 수집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났던 네트워크는 뭐야?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가장 강력하고 빈번한 어휘로 이제 드러났던 것이 검찰개혁. 댓글의 민심은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또 다르게 나타난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건데,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이제 그 뭐 30대에서 지지가 왜 있냐, 나 30대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다른 또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여론 조작은 우리 지지하는데 이렇게 낮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찬성, 조국 반대 다 지금 불만이었구나, 여론조사 결과가. 근데 핵심적으로는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방송이었어요. 저는 잘 몰랐던 건데 노잼이었습니다. 일단 자체 셀프 레드카드, 옐로우카드 드리고요. 다음부터 좀 더 쉽게 재밌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경락 마사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사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